저는 이제 이번 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시황과 그다음에 다음 주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고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나마 이제 금요일장은 저는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아쉽습니다. 네, 저는 이제 3,150포인트 이쪽을 하단을 보고 있었는데 일단 좀 하락하는 흐름이 약간 좀 강하면서 3,150포인트를 이탈을 살짝 했습니다. 3,147포인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983, 다행입니다. 저는 980 정도를 하단으로 봤는데 다행히 98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하락률은 더욱 엄청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은 무려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1.20%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의 하락률이 좀 적었던 관계로 지수 하락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체감은 이 코스피 시장이 더욱더 컸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 섹터, 현대차를 비롯한 기아차 등 자동차 섹터의 하락 흐름이 굉장히 강했고요. 또 IT 섹터의 하락 흐름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시장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저희는 이제 5월 초에 공매도, 이제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 재개가 되는데 5월부터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 투자자들의 허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이 앞둔 시점에 대거 물량을 쏟아내면서 하락을 유도했고요. 그러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배차반, 조건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배차반은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고요. 조건철, 조선, 건설, 철강을 조건철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요. 자, 배차반하고 조건철하고 이 부분이 지금 시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건설, 철강이 올라가면 배차반 쪽에선 하락하는 흐름이 보이고요. 다음 주에 이 배차반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조건철, 네, 조선건설, 철강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주간에 이번 주는 한 주간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철강주 그리고 조선주들 또 건설주들이 바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전환에 의해서 하락폭이 의외로 컸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조선, 건설, 철강 이쪽 섹터를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이 큽니다. 하지만 이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기관 리포트를 통해서 조선건설, 철강 계속 간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꼭지에서 매수하신 분들 아마 조금 손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건철, 조선건설, 철강은 아마 올해 이 가장 강한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눌림목 공략 방법을 간단하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건철, 조선건설, 철강은 장기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이제 지금 현재 자동차하고 반도체 섹터 흐름이 꺾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섹터가 흐름 자체가 완전히 꺾였는데 그렇다면은 다음 주 반등이 나올지 다음 주 전략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체크할 부분은요. 이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 바로 거래 대금이 9조 5천억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나와도 문제지만은 거래 대금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백화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주 더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유통 쪽, 백화점이나 면세점 쪽의 주가는 원래는 하락을 해야 맞는데 반대로 허를 찔렸다는 부분이 이런 쪽입니다. 카지노하고 백화점, 면세점 쪽이 이번 주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신세계 같은 종목들,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을 하는 쪽들은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카지노는 지금 현재 인바운딩 관광객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카지노 쪽 업황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이 카지노, 뭐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은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선주는 지금 현재 대규모 수주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강한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이번 한 주의 주인공은 실질적으로 조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를 찔렸던 부분은 카지노하고 백화점 쪽 섹터가 강했던 부분이 허를 찔렀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기관들은 왜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냐?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섹터, 카지노나 백화점, 면세점 쪽에서 분명히 공매도가 나올 거야.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예상을 해서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올리기 쉬운, 매수해서 쉽게 올릴 수 있는, 거기에다가 4월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 겸해서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이런 백화점, 카지노, 유통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죠? 외국인과 기관이 허를 찌르고 있다. 그래서 가벼운 종목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제가 줄을 쭉 그어놨는데 요 자리가 얼마 전에 이 상단 부분, 상단에 저항 역할을 했던 부분, 거기가 바로 또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3150포인트, 요 자리가 3150포인트인데 이번 주는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주말을 또 편히 보내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조금 더 3포인트 정도 더 밀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주봉입니다. 여러분, 코스피의 주봉인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이 자리 장대 양봉이 주봉상에 나왔던 이 상단 부분, 상단 부분을 이어봤을 때 여기도 역시 315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월봉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에 그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 시장이 앞으로 위험하다. 이 신호는 월봉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월봉에서 여러분 월봉에서 만약에 이렇게 윗골이 달린 이런 음봉이 나온다면은 좀 조심을 해야겠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음봉이 아니라 4월 달은 양봉, 살짝 윗꼬리가 달린 양봉 망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꺾이지 않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5월입니다. 5월에 만약에 이런 장대 윗꼬리 달린 음봉, 영망치 음봉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좀 조심하셔야겠죠. 하지만은 5월이 이제 다음 주니까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코스피 지수의 30분 봉입니다. 저는 이제 시장의 단기 추세, 아주 단기 추세, 뭐 일주일이나 2주 정도의 추세를 볼 때 저는 30분 봉을 체크를 하는데요. 이 30분 봉을 봤을 때 흐름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부분에서 흐름이 3180, 3170에서 3180포인트를 이탈을 한 부분, 요 부분이 깨져서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정도 자리 4월 초에 이 저항선 역할을 했던 부분이 지금은 쭉 이어서 보시면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 다음 주에 양봉으로 딱 전환이 되면 30분 봉에서 양봉이 많이 나온다면은 이 시장은 아직 꺾이지가 않았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너무 컸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이유는요.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서 급격한 조정을 받았고요. 또 아시다시피 비중이 아주 큰 코스닥 그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강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를 이렇게 끌어내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나머지 종목들은 1%, 0.8% 요 정도 수준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다. 거기에다가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하락폭이 이렇게 코스닥 시장을 하락 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동차 섹터가 가장 문제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뭐 현대, 위아, 만도,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 많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동차 섹터가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업 단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생산을 멈췄기 때문에 향후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미리 시장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섹터가 앞으로 공매도 세력들의 타켓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감이 있으면서 시장의 메이저 참여자들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매도에 동참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들은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 양쪽에 이렇게 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는 다음 주에 자동차 섹터들이 반등을 하려고 또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원래 이제 하락을 하면은 각종 악재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은 다시 2분기든 3분기든 다시 좋아질 수 있는 호재를 또 뉴스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자동차 sek터는 중장기로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과거에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노키아를 꺾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자동차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 자동차 섹터가 조업 중단도 하고 실적이 살짝 악화될 수 있으나 앞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자동차 섹터가 가장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아직도 전기차가 부족하고요. 이제서 전기차 점유율이 5%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시장 점유율 비중이 15%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산업의 섹터에서 그 자동차 섹터는 성장 섹터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 반도체 섹터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 삼성전자, 삼성전기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구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여타 자동차 섹터를 갖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보다 손실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왜 이렇게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하락을 했을까? 그거는 이제 오너의 부재죠. 오너의 부재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오너가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나 각종 신사업을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래 성장성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 어떤 투자를 하고 또 차량용 반도체 이 회사인 NXP 같은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뭔가 신성장 동력이나 투자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에는 삼성그룹의 그 오너 일가의 상속세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나 또 새로운 새로운 회사, 차량용 반도체 회사의 인수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다면은 그때가 바로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반도체 섹터도 그때는 조정을 마치고 반등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 유심히 지켜보셨다가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부분 재개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공매도 유의 종목은요, 대차 잔고가 높고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는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전환사채 같은 시비 발행을 많이 한 종목들, 그리고 업종보다 많이 오른 종목. 네, 업종의 평균 종목들은 요 정도 올랐는데 이것보다 테마를 타고 많이 오른 종목들은 아무래도 공매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를 피해서 갈 종목, 단기적으로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는 오히려 공매도의 표적에서 비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가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잠시 뒤 10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공매도를 비껴갈 종목, 그리고 공매도에서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던 공매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업종이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나오기 전에 집중적으로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특별한 악재도 없고요. 그리고 신작 게임이 오히려 출시가 됐는데 그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게임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섹터는 의외로 게임 업종에서 하락률이 더욱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왔고요.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유 영문을 모르고 계속 급락을 하니까 이 게임주에서 실망 매물도 많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10시 30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 증시는요, 다른 여타 아시아권에 있는 증시보다 역시 미국 증시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장에 조정이 나오고 뭐 출렁출렁 하고는 있지만은 이 미국 증시는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끝났다, 이제는 하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강세장이 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강세장이 끝난다면은 미국 시장에서 먼저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미국 시장의 동태를 살피면서, 즉 동향을 살피면서 아직 그 하락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공략하시면 되고요. 아직 뭐 조건철, 조선건설, 철강 이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많이 오른 종목들 공매도가 또 재개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거기에다가 실적 호조세가 나옵니다. 네,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또 그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고요.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또 기업들은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고요. 이 상승 흐름, 물론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할 때 경고가 나오고 우려감이 있을 때는 증시는 걱정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상승을 합니다.
모두가 다 안심했을 때 그때가 더 위험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는 강하다. 그리고 미국 증시를 보면서 우리 시장을 대응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주에는 미국의 FOMC가 있었는데 네,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FOMC 회의 결과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쳤는데요. 이렇게 또 조용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 시장이 또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러면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또 조정을 받았고요. 또 미국과 홍콩 증시도 중국과 홍콩 증시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시아 증시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부분은 중국의 PMI 지수가 하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 전략 어떻게 될지 잠시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하단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하단은요. 만약에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뭐 공매도 예를 들어서 재개하는데 막 투자 심리가 갑자기 살아나지는 또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3130에서 3150 네, 아직까지 조금 밑에 하단이 좀 열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30에서 3150포인트 이 하단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은 상승, 반등이 나오면은 어디까지 탈환을 해야 될지 그렇다면은 3185포인트 3185포인트를 탈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은요. 코스닥 시장의 코스닥 지수는 980포인트 이 하단을 일단 지지를 해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의 상단은 이미 1000포인트를 돌파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1000포인트 탈환 여부가 중요하고요. 1000포인트에서 약간 상단 부분이 1005포인트만 지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탈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저는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강세장이 유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세장, 일단 미국 시장이 첫 번째 좋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수출이 계속 증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을 비롯한 유럽 시장 현재 견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요. 글로벌 증시가 시간차를 두고 또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영향력도 생각보다 글로벌 증시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일, 월요일 이제 공매도 부분이 재개되는데 1년 2개월 만에 여러분 재개가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차 잔고가 높고 실적 전망치 하회하고 시비 발행이 많고 또 업종 대비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만은 잠시 뒤 10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부터 그러면 날짜별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부터 정부에서 이제 공공부문, 공무원들이나 공사나 여러 공공부문에서 사적 모임을 일단은 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피해주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주는 소비, 유통, 주류, 이런 음식료 이런 쪽이 코로나 피해주였는데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이 다시 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통 쪽이 먼저 반응을 하면서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같은 이런 유통 쪽이 갑자기 상승하는 흐름을 먼저 보였고요. 그 뒤이어서 뭐 화장품부터 해서 또 음료, 주류 이런 종목들 특히 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뭐 눌림목에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요. 또 롯데, 칠성 같은 경우도 음료, 주류까지 같이 하니까요.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일날 또 우리나라의 4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요.
네, 저는 이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은 또 이 수출입 동향하고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4월 달 같은 경우는 45% 이상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여러분들 주가가 계속 폭락하는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일단 4월 수출입 동향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일은 미국 화이자, 모더나, 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만들고 주도하는 이 화이자와 모더나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4일날. 그러기 때문에 현지 시간 4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화이자나 모더나 관련주들 일단 체크를 해보고요. 최근에 화이자, 모더나 관련주들이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반등세가 이어질지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5일 어린이날, 네, 휴장을 하는데요. 의외로 어린이날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네, 어린이날 관련주들 있으니까요.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오공부터 해서 대원미디어, 오로라 뭐 이런 종목들이 어린이날 관련주인데 뭐 급등한 종목도 있고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 5월 5일 어린이날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7일날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고용보고서 발표가 중요합니다. 실업자들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고용은 얼마나 됐는지, 고용이 많이 되었다는 부분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소비가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4월 고용 보고서 발표 이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 있고요. 미국의 실업률은 5%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했을 때 다음 주 뭐 전략을 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 종목과 섹터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잠시 뒤 10시 30분에 또 공개 방송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